오늘 우리 K 증시는 뭐 지난 8월 내내 안 좋았었고 뭐 9월 들어서도 계속 헤맸는데 오늘 뭐 추석 전날이라고 특별히 뭐 오를 만한 모멘텀은 없었고요. 오히려 간밤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AI 버블에 대한 논란은 개소리라고. 그러니까 AI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그런 젠슨 황의 간증, 신앙 간증 AI에 대한 이런 갬동의 도가니가 이틀째 달아오른 덕분인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 K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거를 또 살리지 못하고 어제 오른 거 오늘 절반은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어도비 시스템즈, 여기 이름이 낯설다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PDF 아크로벳 리더 이거 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이 어도비도 최근 자기네 스스로 우리는 AI 테마주입니다, 알아달라고 열심히 어필을 해왔는데, 오늘 새벽 2분기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예상보다 괜찮았는데 향후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가 미달했다고 시간외 거래에서 10% 급락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으로 이어졌고 우리 이 반도체주들이 또 요거를 귀신같이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안고 사는, 그러다 시름이 없으면 남의 나라에 아주 조그만 그런 꼬투리까지 시름으로 갖다가 자해를 하는 바로 이게 이제 K 증시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린 거 보셨겠지만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주식 비중 절반 정도는 팔고 연휴 들어가자고, 그래서 이제 연휴 끝나자마자 우리 안방에 또 들이닥칠 FMC를 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추석 연휴로 쉬는 동안에도 중국, 대만, 홍콩, 여기는 이제 중추절 연휴라서 쉬는 거고, 여기 말고는 전 세계 주요 증시 모두 이제 정상 개장이고, 또 일본이 월요일 날 하루만은 휴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연휴는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 K 증시 대외 민감도가 아무래도 요즘은 아시아권에서 중국, 대만, 홍콩보다는 그래도 미국, 일본 쪽으로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마침 또 이번 주 일본 중앙은행도 또 금리 결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또 모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연휴 때 쉬지 않고 미국 증시 이슈 그리고 외신을 비롯해서 만약 오늘 우리 K 증시가 추석 연휴 휴장이 아니라 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차원에서 가정을 해가지고 내일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고향길 즐겁게 출발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이번 연휴 때는 혹시라도 응급실 갈 일 생기시면 진짜 큰일 난다 그래요. 자, 이런 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추석이 지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고 결국은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될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뭐 저도 칭찬 듣고 덕담 듣고 뭐 슈퍼챗도 받겠지만 저는 결코 그런 호객 행위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다시 복귀를 해서도 현재 진행형일, 그럼 미래 진행형인 건가? 하여튼 추석 연휴 동안에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돌아와서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이슈들을 오늘 미리 정리를 해드리고 연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 K 증시에 추석 선물을 갖다가 보냈는데, 이게 뭐냐면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거 지난 8월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건데, 요즘 여의도에서 들리는 거에 따르면은 금감원이 이렇게 수시로 증권사들 시스템 체크하고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그 조직이랑 이런 거 어서 속도 내라고 압박한다고. 이거 아무래도 내년 초에는 공매도 재개를 하려고 지금 시동 거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명분상으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해서 맨날 걔네들이 이제 시비 터는 게, 선진국 증시에서는 자유자재로 공매도가 허용되는데 왜 니네는 그걸 감독기관이 개입해서 막아놨냐. 아니, 감독기관이면 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되지 왜 엄연히 시장에 있는 그 제도를 니네가 틀어막냐, 이런 이제 압박에 이제 정부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공매도 재개 카드로 MSCI 선진지수 편입하려면 필요하다, 이런 카드를 쓰기로 한 거죠. 거기다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곧바로 그 K 밸류업 지수가 또 이제 공개될 텐데, 외국인들한테 밸류업 영업을 하려면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흥행이 될 리가 없다는 이런 또 명분이죠.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이제 동해에 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저기 그 동네 상가에 롤라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롤라장에 좀 이제 잘 나가는 애들은 보통 이제 이 뒤로 또 타는 거, 이것도 이게 또 주특기인데, 그 롤라장에서 역주행을 못하게 하면은 동네 잘 나가는 애들이 안 올 거 아니야. 걔네들이 좀 패션도 좀 목에 머플러도 돌리고 다니고 또 여하고들도 많이 좀 모이고 막 그런 애들인데, 걔네들이
딴 롤라장으로 가면 그 롤라장은 영업이 안 된다. 그래서 역수주행을 그 뒤로 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창사를 하려면 얘가 너무 좀 저렴했던 것 같은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K증시에게 공매도의 존재란 도대체 뭐냐. 사실 지난 코로나 때 그 코스피 3,300 넘어가고 뭐 개별주들이 말도 안 되는 막 급등 나오면서 시세 분출하고 저세상 가던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불쏘시개는 바로 동학개미 운동이랑 공매도 금지 조치였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었다고 해도 절대 코스피가 3,300 그때 못 넘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다시 이제 기습적으로다가 그것도 일요일 저녁 7시에 정부가 공매도 무기한 금지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K증시가 다시 그 코로나 시절로 돌아가지를 못한 데 대한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뭐 연준 금리 인상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해서요? 아니요. 이미 코로나 당시에도 외국인들은 2년 내내 순매도로 일관했고, 어차피 그때 기관은 뭐 그냥 중립이었고 그 외국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먹고 이제 배 터져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왜 K증시는 이 모양이나, 첫째는 에코프로하고 금양을 비롯한 또 나오죠. 이제 2차 전지주들의 개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당시 동학개미 운동 때 유튜버 마바라 주식 장사치들의 피 빨린 개인들이 완전히 그냥 주식 자체에 대해서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당하면 실수고, 두 번 당하면 병신이고, 세 번 당하면 공범이다. 이런 그 마인드로 더 이상 그때처럼 적극적으로 무작정 매수에 가담을 안 한다는 거.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부동산이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너무 강세여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적은데, 이 배경에는 또 그런 그 큰 손들을 K 주식시장에서 내쫓는 금투세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해결될 그런 이슈가 하나라도 있나요? 그럼 우리 K증시에서 공매도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과연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이제 우리 한국 증시, 한국 주식들을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그 3개월 전 나스닥 지수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 현재 주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장 100일 만에 공모가 대비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이게 상장 첫날 주가가 아니라 공모가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고요. 어제도 하루 만에 12% 급락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추가로 2.5%가 더 빠졌어요. 이틀 동안에 15%, 예전 우리로 치면 하한가 완전 맞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반발 매수고 저가 매수고 뭐 공매도 쇼커 보고 또 그놈의 숏 스퀴즈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예 수급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분기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와가지고, 야, 상장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하여간 K 주식은 상장 직전이 그 성장성도 피크구나. 이제 더 이상 성장은 힘들겠구나. 이런 회의적 평가.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미국 증시 이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유가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정보를 네이버 웹툰이 숨겼다. 근데 그 중에는 광고 수익이 떨어진 거, 이걸 안 밝혔다는 거랑 또 IP 수익. 이 IP가 인텔렉추얼 프로퍼티의 약자인데 우리말로 이제 지적 재산권이죠. 엔터 업계에서는 이게 뭐 특허, 상표, 디자인 뭐 하여튼 다 포함한 거라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업 분야인데, 이것도 이제 떨어진 거를 네이버 웹툰이 숨겼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회계 규정에 있어서 이게 뭐 미국 증시에 상장은 돼 있지만 사실 한국 원화로 그 회계를 계산하는 항목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이런 환차 손을 또 숨겼다. 이게 바로 집단 소송의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미국 로펌들, 그 사람 이름 몇 개 붙어 있는 이런 데서 지금 그 네이버 웹툰 주주들한테 우리랑 같이 집단 소송 하자고, 모집하겠다고, 여기 소송서를 접수해달라고 지금 완전히 하이에나들처럼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 이름 보니까 뭐 KTLA 그리고 로빈스 갤러 루드먼 앤 더드 LLP 이런 데 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날리는 대형 로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하던 대로 미국에서 대충 주주들 무시하고 그 짓거리 하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네이버 본사까지도 휘청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이런 소송은 한 뭐 몇 년 끌고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결국은 그냥 합의금으로 그냥 돈으로 떼우는 게 이제 결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 로펌은 진짜 무서운 애들인 게 만약에 소송하다가 자기네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로비를 통해 가지고 법을 바꿔버린다니까 얘네들은. 이러니 여기 완전히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공매도 맛집으로 월가에서 이 네이버 웹툰 소문 나가지고 이미 주가도 망가진 상태였는데, 안 그래도 근데 이틀 만에 15%가 더 빠진 거예요. 하여튼
이 와중에 네이버 측에서는 사태 수습한답시고 또 이제 한국식으로다가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한다고 발표했는데 규모가 이 웹툰 대표이사가 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그다음에 CSO, CFO 각각 10만 달러,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뭐 1억 3천, 2억 6천인데 요 자사주 매입한다고 요거를 주주들한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시총이 지금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대표이사가 무슨 선심 쓰듯이 자사주 매입 6억 가지고 지금 주주들을 설득하겠다고요. 이러니 그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들 공매도 하는 걸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마른 행주까지 쥐어짜는 게 걔네들인데 이거는 뭐 마른 행주가 아니라 물반 걸레반 상태야. 한국 기업들은 전부 다. 아주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탈레반도 아니고 걸레반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아정당이 있어. 러나 반갑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가 생각나는 그런 지금 시점이 됐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에코 거지라는 말이 이제 유행이었어요. 그게 바로 에코프로가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서 그냥 거지처럼 자신이 느껴진다. 그래서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에코프로가 없으면 거지. 그래서 이제 에코거지. 근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에코거지는 괜히 에코프로 사서 거지 됐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번에 고향 가는 차 안에서 혹은 이제 추석 때 친척분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에코프로에 안 물린 건 내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좀 약간 생색 정보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토킹 포인트를 조금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자 먼저 제가 이제 런스트라 나무수로 빙의해가지고 예언했던 대로 그 배터리 신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회장님이 8.15 특사로 출소한 뒤에 첫 내부 활동이 바로 유상증차. 근데 또 여기다가 또 그 회장님의 첫 외부 활동은 바로 중국 2차 전지 소재 업체 거린메이와 협력을 발표한 겁니다. 아니 뭐 에코프로는 애국 기업이고 중국산 배터리 찬양하는 인간들은 다 친중 매국노라며.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거울 치료만이 답인데 아무리 거울을 갖다 눈앞에 대도 아예 그냥 눈을 감아보니까 정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답이 없어. 하여튼 그래서 양극재가 이제 4개 분야로 보통 나눠지는데 광산, 재련, 전구체, 양극 소재 이렇게 했는데 에코프로의 경우는 뭐 수직 계열화는 물론이고 수직 계열화 그 합쳐가지고 아예 3차원적으로다가 아예 그냥 4개 분야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동안 회사도 막 분할하고 또 그걸 상장시키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에코프로 회장님이 보니까 도저히 광물하고 재련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알려진 사실이 바로 이 에코프로하고 중국 거린메이는 이미 2015년 그 NCA 전구체 기술 협력으로 시작해가지고 2017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설립에도 거린메이가 지분 투자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 CNG 리사이클 협력에도 거린메이가 참여를 해왔다는 게 이번에 다 공공연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좀 정신이 드시나요? 그동안 중국 배터리를 적대시하고 CATL은 친중 매국노들이나 찬양하고 그런데 정신이 팔려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약간 이제 그 중국 거린메이 회장이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에코프로 오창 공장을 둘러보고 한 말이 에코프로와의 10년간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 배터리 소재 사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편이 되기로 했다. 거기다가 거린메이가 인도네시아에 15만 톤 생산 규모의 니켈 재련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이미 에코프로가 150억을 투자했다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미국 IRA에 걸릴 수 있어가지고 딱 지분을 그 IRA 중국 기업 지분 한도에 맞춰서 딱 그만큼만 투자를 했어. 근데 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야. 이 정도면 거의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중국 거린메이랑 대한민국 에코프로가. 그럼 이미 작년에 그 배터리 아저씨랑 그 도놈들이 중국 배터리를 그렇게 막 적대시하고 이럴 때 에코프로에서 나서가지고 아니라고 우리 중국하고 이미 10년 전부터 협력하고 있었다고 그걸 이제 바로 잡아줬어야 그게 상장사 제대로 된 IR의 역할 아닙니까? 그때는 주가 올라가니까 가만히 그냥 쥐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오늘 어떤 분석을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눈에 띄는데 배터리 업계 종사하는 관계자가 중국 배터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믿고 걸러라.
딱 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아저씨는 배터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유관 경력이라고는 금양 IR 대행 계약 맺고 등기 임원도 심지어 직원도 아닌데 그냥 홍보이사 명함을 마이가리로 파가지고 다니면서 온갖 유튜브 출연하고 유료 강의하고 책 내고 이런 것밖에 없었다. 배터리 업계 경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신도분들은 뭐 이걸 뭐 들어먹을지 안 들어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준 교주 경력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정말 조상님을 뵐 낯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깊이 좀 반성을 하시고요. 온 가족들 앞에서 반성문을 낭독하십시오. 나중에 더 큰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작년 추석 때 에코프로 가지고 친환경 탄소 중립에 앞장선다. 대한민국 애국 기업에 내가 투자해서 나도 동반 같이 부자 될 거다 이렇게 친척들한테 너 아직도 에코프로 없냐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그렇게 거들먹거렸던 분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본인이 내가 공부를 해서 알았는데 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 뭐 예를 들면 바인딩 계약, 쇼스 퀴즈, 빅뱅 폭발, 뭐 고성장주는 PSR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머릿속에서 삭제를 하세요. 그 귀한 아침 이슬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뭐 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뭐 원래 바인딩 계약, 고성장주, 뭐 쇼스 퀴즈, 빅뱅 폭발 이런 그 단어들이 혹세무민의 표현이 아닌데 그걸 맹신하다가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성장주는 PER 따지는 거 아니라고 말도 안 되게 높은 PER을 합리화하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난리 치더니 지금 그 오너는 가족 명의로 골프장 짓는 거 저번에 이제 농지법 위반에다가 뭐 차명 의혹에 하여튼 그 시끄러워가지고 일단 보류가 됐던 골프장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또 오너 가족 명의로 재단 만들어서 거기 들어갈 돈은 에코프로 주식 팔아가지고 총 5천억 원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아니 어떤 고성장주가 오너가 이런 걸 합니까? 단적으로 미국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앨범알 이런 데 오너가 골프장 짓고 가족 명의 재단 만들어서 이미 성장보다 분배에 역점을 두겠다고 상속이랑 지배구조 뭐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게 그게 고성장주라고요? 아니 중국 CATL이나 앞에 나온 거린메이가 그런 걸 해요? 아 거기는 또 공산당 국가니까 더 못해. 그러니까 저한테 지난 1년간 친중 매국노, 여의도 카르텔 그리고 툭하면 댓글에 공부 좀 해라 그리고 고소고발 남발했던 마바라들까지 모두 이번 추석에 사죄하고 반성을 하세요. 뭐 제 앞에서가 아니라 조상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사는 게 뭐 그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라고. 그 몇 프로 유튜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프로라는 사람이 알게 되면 프로가 지가 붙인 거지 뭐. 하여튼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럼 이제 에코프로 주주분들 중에서 나중에 그 골프장 완공되면 거기 가서 내가 니네 회장님하고 동업자인데 회원권 좀 쓰자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기서 뭐라 그러나. 그리고 하이브 주주분들은 용산 그 저희 집 바로 옆에 하이브 사옥인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야 뉴진스 애들 좀 불러달라고 내가 밥 한 끼 사겠다고. 그래서 당신 누구냐 그러면 나 방시혁이랑 동업자라고. 그래서 핸드폰에 내 주식 하이브 한 줄 보여줘 보세요. 뭐라 그러나 거기서. 하여간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에코프로 그 금양 마바라들이 이제 묻었으니 조심해라. 또 하이브도 42만 원일 때 목표가 50만 원 부른 그런 애널리스트 무조건 걸러라 라고 한 게 제 사익 추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또 오르면 그냥 갑자기 또 나대는데 이게 뭐 좋을 정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투자도 잘할 수 있다고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그게 도대체 왜 틀린 소리냐고요. 그게 왜 고소까지 당해야 될 일이야. 하여튼 저는 이번 추석 연휴 지나고 또 검찰에 조사받으러 갑니다. 그 선대인이 저 고소한 건 때문에. 저도 이제 변호인 선임했으니까요. 이제 노빠꾸로 진짜 직진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내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하여간 다른 거 다 신경 쓰시지 말고요. 이제 눈도 머리도 마음도 좀 편안하게 좀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 그 전업 투자자들 혹은 이제 직접 투자를 막 열심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고통에 길들여져 있다고 할까? 아니면 어떤 그 악재에 중독이 됐다고 할까? 거의 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도 최소한의 지적 욕구 충족은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족들하고 다 모이시는 자리에서 K 증시 관련 덕담을 할 게 좀 없냐.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간 K 증시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무려 5조 원입니다.
이 정도면 외국인들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지금 너무 바닥이고 너무 모자라니까요. 반대로 현금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계속 9월 말 10월까지는 가기가 힘들 겁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첫날 즐겁게 맞이하시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네. 일요일도 월요일도 다 할 게 있습니다.